지금 이제 광화문, 흑례문, 근정문. 금천교 지나서 근정문에 이제 네.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경복궁은 디자인이 반듯해요. 삼문삼조가 중국의 주례라고 하는 법전 같은 거가 있어요. 그 고공기에 따르면은 이와 같이 반듯하게 가가지고 그 문이 3개고 외조, 치조, 연조, 삼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가 경복궁의 기본 뼈대예요. 깔끔하네요. 광화문이라고 하는 거가 광피사표 화금만박해서 군주의 덕이 사방으로 다 펴서 온 국민에게 교화가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광화문이 우리들에게 은근히 장중한 느낌을 줘요. 그 이유는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육축이라고 하는 것이 석축 위에 목조건축에 올라갔죠. 창덕궁에 있는 도남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춧돌에서 나무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육축이라고 그래요. 석축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에 문이 무지개 문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조선 법궁다운 그런 채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나오는 게 흥예문. 그리고 흥예문을 들어가면은 앞에 금천이라고 하는 개울을 놓고 그리고 건너갔어요. 안팎이 구별되는 그래서 그걸 영재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고 금천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저기에 돌짐승 2마리가 물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네. 철록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선정을 베풀면은 나타난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저 철록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다가 해놓은 거구나. 조각을 했는데 저쪽에 위에 있는 철록은 메롱하고 혓바닥을 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철록은 지금 나타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네. 망설이는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장난치는 것 같은. 저게 명작에 보여지는 유머감. 디테일이 다 다르구나. 요런 게 유머구나. 그렇죠. 저도 아까 그 다리에서 한 가지 지식이 있긴 한데 아는 게. 뭐예요? 궁금해요. 해주세요. 예, 네. 우리 또 동별 씨가 모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다리가 보면 바닥에 이게 선처럼 돌이 3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운데 왕만 다닐 수 있는 가운데. 예, 그래서 신하가 나머지는 좌우로만 다닐 수 있어요. 우와. 그렇죠, 맞죠? 예, 그런 거. 예. 외조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또 군사 교열하는 거가 외조에서 하고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안은 통이 터 있으니까 천장이 쫙 올라가죠. 아 진짜 화려하다. 저 1월 오봉도는 임금의 상징이에요. 아까 그 의자 뒤에 1월 오봉도예요, 동표 씨? 이러니까 궁궐이에요. 그렇죠? 화려하다 진짜. 우리 목조 건축은 그 건축 부재들을 다 노출하잖아요. 콘크리트로 짓거나 철거를 하면은 그걸 마감을 해버리잖아요. 숨기잖아요. 이거는 마감하는 게 아니라 다 노출을 하죠. 그리고 간혹 뒤에 저런 걸 질 적에는 못질을 안 하고서는 결굴에서 꽉 물거든요. 못질을 안 하고 나무로 이으니까 부식이 안 돼요. 쇠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그러니까 내진 장치를 겸하는 것이죠. 내진 장치. 이 박석이라고 하는 게 얇을 박자거든요. 박석이 강화도하고 해주에서 나오는데 거기 광산에서 캐가지고서 옮겨다가. 구들장 큰 구들장 같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고 그러는데 이 박석은 난반사 시켜요. 우들두틀하니까. 그래서 눈부시지가 않아. 창덕궁의 인정전 가서 보면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거기를 이걸 다 걷어내고 잔디밭을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다가 돌을 구하지 못해서 화강암을 정으로 쪄가지고 해놨는데 인정전 앞은 땡볕에는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다음에 경복궁 근정전을 회랑이 둘러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쪽을 보면은 층이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네네. 층이 졌지. 그거는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빗물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쭉 배수가 됩니다. 아 이렇게. 그것이 이 박석 깔아놓은 그 사이사이로 해서 탁 가는 게 자연의 원리, 자연의 생리를 옛사람들은 참 잘 알고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근정전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임금님이 옛날에는 아침 뭐 5시,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일과를 11시 정도에 끝내셔서 하루의 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겠는데요. 그냥 바로 기절. 근면하고 성실한 정치를 하거라, 부지런한 정치를 하거라 뭐 근데 어떤 것을 부지런하다고 하는가? 어. 정도전이 한 말씀 들어봅시다. 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차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부지런하라고 하는 거가 막 사람을 쥐어짜는 것 같지만은 쉬라고 하는 그 말까지 넣었어요. 태조실록에 실려 있어. 약간 요즘에 워라벨이랑 같은 거네요. 오 진짜요. 예. 약간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근정전이 조금 더 멋있게 느껴지는데 좀 더 재밌고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관람 포인트들, 약간 팁들이 있을까요? 우선 근정문 앞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품계석이 있는 이 길을 왕의 길, 신하의 길 있다고 우리 김동현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 길 저 끄트머리에서 탁 봤을 적에가 건축에서 얘기하는 파사드가 되는 거예요. 정면관이 되는데 근데 이쪽 모서리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죠.
예, 이게 근정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뒤에 북악산과 왼쪽에 인왕산이 탁 포진해주고 있어요. 저게 경복궁의 정원이나 너무 마찬가지죠. 잘 보여요, 양쪽이. 그래서 미국의 라크마 LA 카운티 뮤지엄의 한국실 개관 기념 강연을 갔는데 그때에 이 장면을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합성 사진인 줄 알아요. 난리가 났군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LA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상상이 안 가는 거지. 산중에다가 이렇게 궁궐을 갖다 졌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보니까 맞아요. 잘 몰랐는데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다시 보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조선시대 건축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곳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묘입니다. 혼을 모신 곳이 종묘예요. 제사 공간이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건물이 여기저기 지어졌어요. 이분들이 한국에다가 건축을 하니까 한국의 건축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공통으로 뽑는 3대 명작은 종묘, 부석사, 병산서원 3개예요. 경복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종묘의 시작이에요.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결정을 하고 나서 경복궁보다 종묘 사직 먼저 져요. 사직단은 사와 직이기 때문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고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직단이고 아, 제사하는 공간인 거예요? 네, 제사 지내는 공간이죠. 종묘는 크게 저 정전이 있고 그 옆에 영영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종묘에 가서 꼭 볼 거가 지금 여기 남문을 들어선 곳인데 월대가 이렇게 넓게 있어요. 이게 저기서 저 끝이 100m예요. 저 월대가 우리 발하고 같은 면이 아니라 가슴 높이에서 전개돼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가슴 높이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밀하게 콱 눌러주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뻗쳐 있는 행각을 둔 거가 저거가 일직선으로만 탁 돼 있으면은 굉장히 싱거웠을 거야. 근데 낮춰가지고 날개를 달고 옆으로 행각을 뻗으니까 마치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놓은 것 같죠. 그렇네, 안아주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 있는 정전의 본체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19개가 있어요. 여기에 신실이 19분이 모셔져 있어요. 종묘는 그래서 역대 임금의 신주를 모시는데 그분이 생전에 받았던
어책이나 어보나 요즘으로 치면 발령장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그 안에다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신실이 왜 19개인가? 그거는 조선 왕이 27명이잖아요. 근데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여기에 못 들어왔거든요. 19분은 태조에서부터 역대 공적이 많은 왕들, 재위 기간이 긴 분들은 여기 있고 저 위가 태조에서부터 그다음에 태종, 세종 이렇게 해서 쭉 맨 마지막에 순종까지 가고 짧게 했던 분, 특별한 공적이 없는 분은 옆에 있는 영영전에 따로 모셨어요. 16분을. 근데 재밌는 게 종묘가 본래는 7칸이었어요. 두 칸은 서비스 공간이고 5칸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태조 이성계의 앞에 있는 선조 4분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조를 놓고 밑에서 들어오는 대로 이게 쭉쭉 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태조만 놔두고. 그런데 태종이 그거 잔인하지 않냐. 그래도 우리 조상인데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을 영영전으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쭉쭉 빠졌던 태조 이성계의 4대조 되는 분은 요 정센터에다가 모셨어요. 저쪽에 정종에서부터 수존왕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전을 11칸으로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19칸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봤더니 순종을 모시니까 꽉 찼어. 이쪽에 한 칸이 남았는데 여기는 그 영신왕을 모시니까 끝나버렸어요. 이제 조선왕도 더 가도 모실 데도 없어. 그게 조선왕조의 운명과 같이 한 그런 구조였어요. 프랑크 겔이라고 하는 분이 종묘에 와서 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을 받은 곳을 굳이 말하려면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 정도일까. 손동표 씨, 그리스 가서 파르테논 신전 본 적 있어? 오, 네. 오, 제가- 진짜? 네, 제가 오, 봤어요, 직접? 해외 촬영 이제 스케줄 때문에 네네. 이제 그리스를 갔다가 파르테논 신전을 보러 갔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평면 같아 보이잖아요. 어. 근데 이게 다 곡선이더라고요. 곡선이지. 베을린 기둥이지. 네. 그리스 미술의 미학은 18세기에 서양 미술사의 아버지인 빈켈만이라는 분이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고 그랬어요. 고귀한 단순성, 단순함, 심플함이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킨가. 심플하잖아요, 여기. 네. 조각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다음에 위대한 감정은 영적으로 소리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일어난다. 근데 종묘도 그렇고 신전도 그렇고 사실 딱 봤을 때 군더더기 없잖아요. 우리나라 거미불로 화이불치에 해당하는 게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예요. 근데 교수님 지금 저희가 종묘를 가면 저기 이 문 열어서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저 종묘 제례 때만 열어요. 종묘 제례를 지금도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지내요. 아. 국조오례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국가에서는 5가지 예가 있어요. 아주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지내는 게 길례. 그다음에 빈례, 외국 사진 손님을 모셔야 하는 거. 군례, 군사례. 그다음에 가례, 즐거운 예의, 결혼식, 환갑잔치. 그다음에 흉례, 장사 지내는 거죠. 그럼 길례는 뭐가 있냐? 종묘가 대표적인 길례야. 어떤 때 가보면 종묘 제례를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왜 엄숙하지 않냐 뭐 그러는데 엄숙하긴 하더라도 제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곡을 다 모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조상님들의 은덕입니다라고 기쁨을 얘기해 주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과 무용이 그게 종묘 제례악이에요. 여기서 추는 춤이 8일무로 88이 64명이 이렇게 춤을 춰요.